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금요일장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의상 코드도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리셨나요? 노린 건 아닌데 네. 좀 뭐 금요일이라서 네. 원래 좀 빨간색 좀 입어가지고 좀 장이 좀 활활 좀 타오를 수 있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아마 미스가 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저희가 또 상승 색깔이 맞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관련돼서 상승을 기원하면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갈까요? 네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최근에 미국 시장과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오늘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일단은 뭐 어제 미국 증시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뭐 지금 이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상승 기조가 좀 있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시장에 상승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고 해서 이 단순하게 빅 스텝으로 두 차례 더 이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수준으로 시장이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상 두 번의 남은 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두 번 정도 좀 더 가셔야 되는, 즉 금리 인상이 좀 더 확대된 시점에는 이 증시 자금의 이탈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관점, 그리고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머니무브, 즉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 사실상 하반기 기조를 좀 이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그널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반등 요인은 네. 사실상 이 미국 FOMC 의사록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하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가 어떤 이 발판이 좀 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상반기에 오히려 예측 전망치보다 좀 더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들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언젠가 좀 충분한 변동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상승하기도 하고 예상보다 더 급락하기도 하고 그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아있는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대표님과 함께 장 시작 전에 주요한 공시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동전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업 개요를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대동전자 같은 경우는 1972년 10월에 설립이 됐고요. 1990년 6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각종 전자제품에 사용이 되는 내외장품의 제조 및 판매와 설계, 디자인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를 따르면 TV나 뭐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 등 가전 부품 생산하면서 그 밖에 있는 패키지 부분들,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보통 또 산업을 하고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일본 기업 소니를 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강점들도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동전자 우리 앵커님께서 뭐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회사는 뭐 전자기계 제조 및 판매를 좀 영위하는 회사다. 부품의 제조사라기보다는 부품의 외관 디자인, 내장재, 외장재의 디자인 또는 설계를 좀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이 회사 공시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경 공시를 제출했는데, 자, 이 공시는 우리가 좀 2월 달에 좀 많이 봤을 거예요. 뭐냐면 12월 말 결산법인들이 3월 말까지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좀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동전자의 경우에는 바로 결산기가 3월입니다. 자, 하단 내용 좀 더 보면, 자, 이게 스크롤이 좀 안 되는데, 네. 12월 결산법인의 이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제출일 3월에 6주간 전인 2월 초경에 통상적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에 대한 이 잠정치 이 공시를 좀 제출하게 되는데, 대동전자의 경우에는 3월이 1년이 되는 결산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좀 제출되는 공시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공시가 바로 어제 좀 제출이 된 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의 변경입니다. 회사의 매출액과 손익구조가 이 30% 이상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공시사항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436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7.6%가 감소한 22억 원,
당기 순이익은 161.2%가 증가한 83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손익구조의 주요 변동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관계기업의 청산이 완료됐고 이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 이익이 증가됐다. 그리고 전기 기준의 환율 대비 단기 기준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외화 환산 이익이 증가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의 이익이 상향됐다. 자,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지금 뭐냐면 관계사를 청산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매각 차익이 이익으로 반영됐다는 뜻이고요. 회사가 이 매출하고 있는 이 매출 단가 부분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좀 받는데 최근에 네. 이 고환율 기조로 인해서 환율 평가 손실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됐다는 이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잘한 게 회사의 매출로 좀 잡혔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일단은 이 회사가 기존에 좀 취득했던 부동산 자산이 사실은 매각 시점에 부동산 가치가 좀 더 올라간 상승했기 거죠. 때문에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데 반드시 부동산이 처분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좀 불투명했을 때 당시엔 부동산의 어떤 처분 손실도 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 부분은 단기 순익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동전자에 관련된 공시 분석을 좀 해주셨고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좀 해주셨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 만약에 대동전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뭐 9천 원대, 10,000원대 이럴 때 이제 물려 계시다가 쭈루룩 주가가 내려와서 지금 좀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전자 지금 차트를 보면 일봉 주가 기준에서 올해 초였습니다. 2월 17일 14,150원까지 급등할 좀 이력을 좀 갖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을 선행했던 상승의 원인이 이 사업의 어떤 모멘텀 관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선이 3월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총리죠. 정세균 전 총리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이게 사실상 사업 모멘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순한 정치 테마주의 어떤 편승된 인위적인 시세 유입 현상이 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 이후에 상승 부분은 모두 반납한 저점의 영역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사실상 지금 실적 기조에서는 단기 순이익은 좀 증가했지만 영업 손익이 좀 감소가 있다는 점은 사실상 사업 구조에서 매출액 대비 이 영업이익의 어떤 전가치가 조금 더 미비하다라고 좀 반증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기조를 회복하는 이 구간 안에서 추세 전환이 좀 가능할 것 좀 보여지는데 보유자 관점에서 어떤 영역을 좀 제시해 드리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7,2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바닥권 구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사업의 지금 영속성 관점에서 손익의 개선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 여하를 판단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동전자 그 좀 차트를 봤을 때 이상하리만치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이 정치 테마와 또 엮이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핸들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응이 어려우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 살펴드리면서 대동전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이 점까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빅 이벤트긴 한데 물론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둘 때에도 정치인 테마주나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이 빅 이벤트라고 좀 불리우는 이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 네. 사실상 과거에는 이 흥행 요소가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 다각화 관점에서는 크게 좀 주목받지 못한 네. 영향 부분은 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선과는 좀 다른 이 정치 테마주의 양상은 사실상 이 페이스메이커로 불리우는 이 대주자에 관련된 이 관련주의 어떤 부각 이슈가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어떤 차이 편차도 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보다는 좀 정치 테마 관련된 이슈가 좀 덜 부각된 셈인데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이 기대감을 수반하는 인위적인 정치 테마주의 어떤 매수는 자칫하면 이 큰 고점에서의 실패를 언제든지 좀 볼 수 있다는 어떤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어느 뚜렷한 인물과 관련된 테마가 시장 전반으로 부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후보분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는 당연히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투표가 되든 간에 이 정치 테마주 자체에 대해서 대응법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대응에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관련돼서 뭐 6월에 이제 또 6월 6일도 그렇고요. 1일은 선거 때문에 또 쉬기 때문에 휴장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휴장을 하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그 시간에 특집으로 또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살짝 예고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지금 사실상 이 주도 급락장에서 어떻게 좀 이 포트폴리오를 좀 하면 좀 좋을 것인가, 또는 이 공시를 분석할 때 이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어떻게 좀 잘 구분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 아마 이 부분이 예고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공시 종목은 두산 테스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2013년 10월에 두산 테스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지요. 주로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 주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좀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공시사항 이야기해 주시죠. 예, 두산 테스나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호가 테스나였는데 상호 변경이 어제 확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로 두산 테스나로 상호가 좀 바뀌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바로 어제였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형 자산의 양수를 결정했습니다.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없는 자산의 형태를 무형 자산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유형 자산의 종류는 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공구와 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무형 자산은 우리가 좀 통상적으로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 등의 실체는 없지만 사업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자산 형태를 무형의 자산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양수 결정입니다. 자산의 구분은요, 기계장치입니다. 자산명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입니다. 양수 내용은요, 최근 자산 총액의 23.2%에 해당되는 1,237억 6,520만 원입니다. 양수의 목적은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신규 취득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양수 영향은 매출 그리고 수익의 증대를 위함이다. 양수 예정일자입니다. 계약 체결일은 5월 26일이고요. 양수 기준일은 2023년도 1월 31일,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트레이드 내외 2개 회사인데 지금 미국과 한국에 본점을 좀 두고 있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사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은요, 장비 설치 완료 후에 현금으로 좀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산 총액의 23.2%에 해당되는 1,237억의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좀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5월 26일 날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이 기장치가 좀 도입이 되는 겁니다. 양수의 이 효과는요, 사실상 이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 이 설비 투자 이후에 이 추가적인 매출 수익성을 좀 제고하기 위함이 아닌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 사항에서 특이 사항은 좀 없고요. 현재 매매 기준을 기점으로 이 환율 1,263.3원을 좀 적용해서 환산된 양수가액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산 테스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테스나가 상호명이 어제 바뀐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호명이 바뀌었다는 점까지 투자자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시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짜가? 네, 일단 오늘 공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유형 자산의 양수 결정을 한 의미가 좀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기계장치를 하게 된 이 배경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 테스트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향후 예정된 수주 물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먼저 모멘텀 설명하기 전에 대부분 이 시청자분들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부분인데 네. 반도체 산업 부분의 이 공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죠. 네. 5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IP 업체는요, 반도체 설계 자산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IP 설계, 네. IP 업체라고 좀 칭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를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리스 업체는 뭐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단순하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반도체 외부 업체의 위탁을 받아서 칩만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요. 네. 네 번째는 두산 테스나처럼 이 반도체 공정 부분 중에 전 공정 또는 후 공정의 테스트 또는 이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이 업체를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업체라고 좀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종합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회사를 종합 반도체 업체.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5가지 좀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두산 테스나의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로서 네. 시장 점유율이 좀 1위 업체인데 아. 지금 테스나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유형자산 취득, 즉 설비 투자 시점 이후에 가시화된 어떤 실적 연관까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 반도체 그 공정 전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들어볼 법한 단어들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IP 업체, 그 다음에는 설계, 팹리스 업체, 그 다음에 파운더리, 그 다음에 공정이 들어가는 부분, 전공정, 후공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산 테스나는 후공정 쪽에 네, 또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모두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까지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를 또 이해하시면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짚어봤고요. 관련돼서 두산 테스나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공시 내용이 또 오늘 주가에 또 반영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지금 현재 4.24%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내드리기 전에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반도체 통큰 좀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들이 최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반도체 프로세스 중에서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궁금한데. 네, 어느 지금 쪽으로 이 볼까요? 네. 저희 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이 투자 계획 대규모 투자 규모를 좀 발표를 했었죠. 네. 테스나 역시 이런 관점에서는 최대 투자 수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는데 잠깐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6% 좀 상승한 49,9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테스나 지금 여기서 좀 선회되는 상승 시점이냐? 지금 일봉상의 주가 기준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캐파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수 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네. 사실은 좀 매수 유효 관점을 좀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보는 이 구간은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지금 3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만 원에서 42,000원, 4만 원에서 42,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만 원이 좀 이탈된다면 36,000원에서 4만 원 구간, 36,000원에서 4만 원 구간도 추가 포트 비중 한 5%를 추가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한데 지금 사실상 2023년도부터 가시화된 이 회사의 캐파에 좀 주목해야 되고 성장세는 확연하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와 관련돼서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8,000원 선 지금 현재로 하단으로 잡고 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은 4만 원에서 42,000원 선에서는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나 또 두산 테스나 보시면서 반도체 패키징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코스닥에서 두산 테스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